이건 사태가 아니라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작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수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봐줄 이유도 참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단죄해야 할 차례입니다. 홍명보도 정몽규도 이 카르텔을 만들어온 축구협회도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게 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가 끝나고 국민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나라 경기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은 다 축구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술도 없고 방향도 없는 팀에서 그라운드 위에서 희생되는 건 결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이었고 이강인이었고 김민재였습니다. 국민들은 이 선수들을 보고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갈라서 봐야 합니다. 선수들이 불쌍해서 참고 넘어갔던 분노를 이제는 정확한 대상에게 돌려야 합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경기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명확한 설명도 없이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선수단조차 경기 당일 미팅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표팀의 핵심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남아공에게 0대1로 뒤지던 그 상황에서도 홍명보는 3백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런 전술적 변화 없이 선수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흔들렸습니다. 축구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움직이고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좌우 윙백의 서령우와 이태석이 끝까지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센터링을 시도하다 볼을 뺏기는 동안 우리 공격수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서령우와 이태석은 공격을 잘하는 수비수가 아닙니다. 공격이 필요했다면 옌스나 엄지성을 미리 넣었어야 했습니다. 서령우와 이태석은 지금 엄청난 악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이 시키는 지시사항을 어떻게든 해내려던 선수들이 이제 트라우마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특화된 선수를 공격으로 쓰는 감독을 만나 희생되고 결국 버려질 것입니다. 홍명보의 애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겠죠. 서령우는 울산 현대 소속이었고 이태석은 이을룡의 아들이니까요. 패배 직후 마이크를 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제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었다. 감독의 책임이다. 말로는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이건 뭐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말 뒤에는 사태도 없고 사과도 없고 바뀐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으로 던진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탈락을 했으니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홍명보를 감싸주던 김판곤 감독이 떠오릅니다. 월드컵 못 가면 누가 책임질 거라는 그 말, 홍명보 감독을 흔들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울산현대 감독 자리를 이어받아서 아무래도 보온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죠. 월드컵에 가서 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우리가 봐왔던 후반 막판 10분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정말 간절하고 눈물나는 혈투를 기억했던 국민들은 남아공 경기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축구라고? 지고 있는데 공격수를 넣지 않고 뒤에서 3백을 고집하는 감독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지고 있는데도 공격을 안 하는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좌절과 수치심을 안겨준 홍명보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사태는 당연한 거고 국민들이 받은 수치심과 트라우마는 뭘로 책임지실 건가요?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무기력한 탈락이죠. 그 사이에 한국 축구가 얻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감독을 다시 불러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축협과 정몽규 회장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있었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정 회장은 끝까지 이 결정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월드컵 개막을 불과 2주 앞두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13년을 지켜온 자리, 2029년까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자리를 갑자기 내려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 다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축구협회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선거 방식을 지금의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지금 사퇴하면 60일 안에 후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직선제로 바뀌기 전에 지금의 간선제 그대로 다음 회장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은 단 192명입니다. 이 192명짜리 구조에서 정몽규 회장은
85%가 넘는 득표율로 4선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192명은 이미 정몽규 체제와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이 192명이 다시 한번 후임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몽규와 가까운 사람, 정몽규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만 바뀌고 카르텔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감독 선임 논란부터 승부 조작 축구인 사면시도, 정부 감사에서 나온 중징계까지 13년 동안 쌓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덕의 소치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고 자기 사람을 후임에 앉히고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입니다. 한 사람이 13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13년 동안 똑같은 논란이 반복됐고 그런데도 이 구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매번 국민들의 분노뿐이었고 그 분노가 가라앉으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모습입니까? 이게 사태입니까? 이건 사태가 아니라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작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수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화내야 할 대상은 선수가 아닙니다. 전수도 없이 고집만 부린 감독, 그 감독을 앉히고 13년째 자리를 지켜온 회장, 그리고 그 회장을 뽑아준 192명짜리 카르텔,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 축구를 망친 진짜 원인입니다.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봐줄 이유도 참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단죄해야 할 차례입니다. 홍명보도 정몽규도 이 카르텔을 만들어온 축구협회도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게 둬서는 안 됩니다. 선수들이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날 우리가 마중 나가야 할 대상은 선수들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도 국민들이 직접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슈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웨이슈였습니다.